네, 좀 잡을 수 없는 시장의 오늘 분위기 따라가시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랑 함께 큰 그림 잡아보신다면 시장 대응하시는 데 조금 더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기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이잖아요. 저희가 큰 그림을 전문가님께서 쫄지 말자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예. 그 이후로는 시장이 너무 좀 요동치고 있어서 이게 안 쫄아도 되나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단기간에 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걸까요? 오늘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조금 변동이 크네요. 네. 예, 뭐 이제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을 했죠.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은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등한 이후로 뭐 연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한 정도였으니까 뭐 가격 조정이 한 번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작년에 형성됐던 어깨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격을 짚고 거기서 이제 저항을 좀 받은 형태로 지금 저항이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90선을 하단으로 하는 박스권 정도를 예상하면은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690이요? 만약이라도 이제 뭐 이번에 홍콩 관련해 가지고 네. 엄청난 이제 뭐 제재가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가지고 네, 네. 흔들린다 그럴 경우에는 660선 정도까지 열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690선에서 뭐 지지가 되면서 박스권 형태를 달리지 않을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단은 720 잡으시는 거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제 고점 정도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갈 폭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번에 뭐 요 근래 좀 흔들리고 있지만은 121선을 안착하는 흐름이 있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코스피에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아직 덜 올랐잖아요. 근데 그쪽에 더 오를 폭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좀 견인해줄 여지가 있어서 코스피는 점진적으로 2100까지 전진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저희한테는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 네. 매수가 예, 든든하네요, 오늘도. 예, 네. 개인들을 보고 든든하다고 얘기를 요즘 네. 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네. 그렇게 얘기를 못 했는데 수급상으로도 이제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위안화 때문에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죠, 위안화. 예, 네. 이제 위안화를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MSCI EMDM 상대 주가입니다. 그 초록색이 그리고 이제 회색이 위안화인데 그러니까 상대 주가가 이제 빠진다는 것은 신흥국 주가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보면은 회색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회색이 강하면은 초록색은 빠지고, 초록색이 강하면 회색은 빠지고.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 신흥국 증시에는 그건 악재라는 소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위안화 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7.4까지도 예상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위안 달러 환율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볼까요?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7.14 어제 7.1463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또 아마 오늘 움직이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포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얘가 깨져줘야지 예, 신흥국 쪽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위쪽으로 좀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위안화 그 하락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지금 경기부양책은 굉장히 지금 뭐 역대급으로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어제 뭐 한은 쪽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뭐 또 다른 꼭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아닌 다른 정책을 써서라도 계속해가지고 경기는 뭐 방어를 하겠다 이런 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이 이 와중에도 안 흘리는 것도 내부적인 부양책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하방을 좀 지지해 줄 거라 보고 있고 특히 우리랑 중요한 부분이 미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은 특히나 지금 경제 재가동이 되고 있고 네. 미국만큼 지금 돈 쏟아붓는 데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보더라도 네. 예, 변동폭은 예, 뭐 제한적일 걸로 보이고 지수는 좀 묶일 거고요. 네. 그 안에서의 종목 순환매는 여전히 좀 돌아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제가 살짝 미선물 가보니까 낙폭 계속 줄이네요. 이제 1시간 전보다 절반 정도 낙폭 줄이면서 나스닥 100선물 0.3%밖에 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괴를 같이 하면서 저점 찍고 우리 지수도 반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동성의 힘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제 경책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기존의 시각 신규 전문가 유지해 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섹터상의 그 순환매가 너무 지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감주는 연속성이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라 떨어지는 건지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예, 뭐 이제 순환매라는 거는 이쪽으로 가면 저쪽은 좀 빠지고 저쪽이 오르면 이쪽은 빠지고 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는 오늘 뭐 아스코 시작하니까 그거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번에 블록딜 이슈로 좀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블록딜 가격이 이제 하단치가 85,000원이었어요. 5,000원. 네. 네, 근데 거기를 딱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진짜 좋네요. 그런 이제 뭐 타이밍이라든가 이제 또 뭐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의 심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 아스코 제일 기대해 준가요? 헬스케어가? 현재로서는 뭐 이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아스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아스코 관련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메드팩토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죠. 엄청나죠. 이제 차익 매도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뭐 갑자기 또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은 이제 50명대로 빠졌던데 네. 어제 70명 이상 나왔었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주들이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전체적으로 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섞여 있잖아요. 바이오 쪽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런 네. 테마성 어떤 움직임이 같이 있으면서 바이오 쪽으로 오늘은 좀 얘기가 좀 도는 것 같고요. 매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감주 쪽으로는 이제 그림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연초 이후 주도주와 소외주의 주가 흐름 차이 이런 것, 이거 SK증권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외주라고 한 게 보니까 민감주예요. 예, 소외주가 뭐 조선철강, 자동차, 은행 등 13개 업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보니까 민감주더라고요. 네. 민감주가 그만큼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까만색을 보시게 되면은 주도주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소외주니까 민감주 상당히 좀 안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그 민감주들의 3분기, 4분기 단기 순이익 추정치가 요즘에 보면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감주 그 요즘에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올라왔던 부분들의 네.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각도는 많이 다르네요. 소외주랑 주도주랑 올라오는 각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어쨌든 이제 그 순이익 추정기가 올라간다면은 이제 하반기는 뭐 상반기보다는 뭐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컨센은 형성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쪽 경기 민감주가 순환 매매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순환 매 속으로 사이클 내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 이제 쉰다 할지라도 네. 또 저쪽에서 매기가 빠지면 이쪽으로 또 올 수가 있기 기회는 때문에 한 번씩 계속 올 거라고 예, 보시는 그렇게 해서 거예요.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런 이제 게릴라성 지난번에 처음에는 클럽에서 나와 가지고 확산된다고 나도 진정되고 또 어딥니까? 물류도 물류도 네. 또 나오고 뭐 이러면 이런 게릴라성의 어떤 확산은 계속해 가지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수화 될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시세가 이거 나왔다고 해서 또 막 엄청나게 예전처럼. 올라가고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도 예전만큼의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제한적일 것 같고 예. 경기 민감주는 계속 돌아가면서 오르는 건 시세 연속성 없다고. 예, 예. 하지만 주선은 다르다고 조금 보시는 거 맞죠? 경기 민감주들은 조선들도 이제 그 대표적인, 순환매 네. 속에 포함이 돼서 쉬었다 갔다 이럴 겁니다. 예. 네. 일자 반등은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받자 맞추기 저희 잘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렇습니다. 다음은 아마 저희가 주말을 앞두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기자회견 예고를 했는데 과연 네. 어떤 내용이 담길까 추측성 보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강하게 하면은 또 자국 기업도 홍콩에 많기 때문에 피해가 막대할 것 그렇죠. 같고, 네, 예. 어떤 카드 내놓을까요 이번에? 네. 일단 뭐 이제 그거 알아맞추기는 저는 잘 못하겠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홍콩은행 홍콩의 이제 중국 내부에서의 홍콩의 이제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97년도에 네. 중국에 이제 홍콩이 반환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 홍콩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25%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때는 컸어요. 중국이 좀 97년에. 그때는 좀 못 살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3% 수준. 예, 그러니까 별로 비중이 없죠.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리고 3%. 그리고 이제 홍콩 중국이 지금 관세가 부과가 돼 있잖아요. 네. 미국 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가냐면 홍콩인 관세가 부과가 안 되니까 홍콩으로 가서 홍콩산으로 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돼요. 이렇게 이제 우회 수출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미국 수출 비중이 있다 할지라도 네. 홍콩이 전체 중국이 미국 수출하는 비중의 8% 포션이래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관세가 팍 매겨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떤 이제 중국의 타격은 아닐 거고요. 없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홍콩 제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익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얼마나 타격이 갈 것인가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보다는 이 심기를 너무 많이 건드렸다는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기가 불편하다. 신경을 좀 긁는 이제 이런 이제 네. 조치들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신경 긁으려고 했는데. 네.
중국 쪽에서는 만약에 환율 카드라든가 위안화 하락을 더 용인을 해버린다든가 예. 또는 뭐 진짜 히토리 카드를 꺼낸다든가 히토르는 예, 진짜 이거는 막판으로 가는 이거는 거죠. 이제 막 가자는 얘기거든요. 네, 네. 예, 근데 그렇게 안 갈 것 같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또 국채도 예전에 뭐 무역 분쟁 때도 국채 얘기 나왔었는데 예, 결국 공식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미국한테 부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래서 홍콩을 제재하는 부분이 누구한테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따져 본다면은 예, 조금 실익이요. 네. 예, 그래서 그 뭔가 좀 카드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중국 제재 카드가 좀 뭐해요, 뭐가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게 조금 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게 결국에는 있겠냐 지금 얘기되는 싶다가도요. 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네. 이제 홍콩에 대한 뭐 이제 지금 특혜 부분을 거둬들인다 이런 그건 거잖아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예, 예.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큰 소리 친 게 너무 허무하게 끝날 것 같긴 한데 다행이긴 하지만 예, 시장 이제 그럴 측면에서는.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증시에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니까 네.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령 이런 건 있어요. 이제 홍콩 달러가 지금 네. 그 미국 달러에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홍콩 은행에 제재를 한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달러 연동 못하게 한다든가 네. 뭐 이래 버리면 이제 충격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아,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홍콩 은행이 지금 잘못한 게 아닌데 괜히 거기다 대고 레몬 지금 정말.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예. 이제 글로벌 은행들한테 욕 먹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성이 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예, 어쨌든 이제 뭐 홍콩에다 관세를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홍콩에 대한 특혜를 거둬들이고 또 요번에 이제 그 전인대에서 여기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제재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네. 부분들 그 이상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좀 그 정도 선에서 끝나면서 해석은 굉장히 이거 굉장한 제재다. 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또 아.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예상이 좀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보면은 홍콩에 이제 관세가 만약 매겨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개무역 비중이 높은 쪽이 농산물이래요. 농산물. 예, 그런 쪽에는 좀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홍콩 경유 안 하고 이제 중국하고 직접 해야 되니까 네. 예, 관세가 좀 많이 가고 또 이제 굉장히 까다롭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예, 그러면요? 가격보다도 네. 그 통관 절차가 까다롭대요. 까다로워서. 예, 그래서 좀 불리하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경합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석유화학이나 철강인데 네, 네, 네. 이거는 홍콩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부분하고 그동안에 경합을 했는데 네. 이제 관세가 매겨지면 중국 거가 못 나가겠죠. 못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그런 부분들은 또 반사이익이 될 좋다. 거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럴 때는 또 가볍게 움직이는 게 테마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요즘에 단기적으로 이쪽에서 수익을 내보고자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계속 이거를 도전을 하는 게 리스크가 클지 예. 승산이 조금 있을지도 궁금하시겠죠. 아, 히토류라든가. 이제는 도전에 막바지죠. 아, 예, 막바지예요? 이제는 수익을 네. 챙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그 당장?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은 저희 또 주말이라 예, 가지고 그럼 재료 소멸이잖아요. 네. 예, 그 테마주의 속성이라는 건 늘 재료 소멸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좀 네. 꺾이기 때문에 네.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대형주 쪽에서 석유화학이라던가 철강 반사이익 요거 쪽으로는 조금 기대해보고 저희가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장기적으로 있어요. 예. 알겠어요. 요거는 저희가 전략으로 잘 접수를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어떻게 오늘 그려주시겠어요? 예, 한숨 돌리자.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6월 종목 찾기에 좀 나서자. 네. 오늘은 다들 열심히 안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좀 쉴까요? 예, 오늘 좀 쉬면서 네. 예, 트럼프 얘기 나온 이후에 또 네. 다음 주에 또 활동을 해도 되니까요. 네. 예, 6월 종목을 잘 찾아 나가시는 그런 이제 시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6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질문 제가 던지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저희도 푹 쉬고 예. 월요일 날 제가 한 번 예. 더 힌트 받아볼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